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도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들이 법무부하고 대검찰청에 특활비 검증에 나섰어요. 뭐 발견된 문제가 있었나요? 네, 이 특수활동비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중요합니까? 네네, 매우 별 몇 중요한. 개 달아요? 별이 94억 개. 왜? 네, 이 논란이 된 검찰 특수활동비 규모. 오, 네, 와. 올해 예상 규모입니다. 아니 뭐 그래요? 참 별의별 걸 다 알고 있다. 아니 뭐 저 정상 근데 뭐 기자. 주머니에서 나오세요. 내 특활비 뭐가? 줄게. 특활비 줘요 빨리. 네. 아니 신사임당 나와야지 무슨.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그저 감사합니다. 영수증 없이 써요 그냥. 네네. 특활비네요. 네 그렇죠. 이거를 쓰려면은 9개를 더 모아야 돼. 자 간결히 갑시다. 네네. 그래서요? 어쨌든 뭐 이 특수활동비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을 계기로 이 법무부와 검찰 전체의 특활비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과 법무부의 특활비 논란을 검증하겠다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 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활비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을 남기지 않고 쓰는 돈이다 보니까 뭐 모두가 좀 눈에 띄는 성과를 뭐 찾았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유 참 특활비. 아니,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특활비라고. 아니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꼭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뭐 반드시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허리케인 생각이 디스크 드는데 할 때도 제가 코멘터리를 했는데 아니 카드로 쓰든지 해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체납해봐요. 국세청에서 금세 저 문자 오고 그러는데. 그럼요. 이게 다 피 같은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거?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내역도 있겠죠. 뭐 특수정보비 같은 경우. 근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특수활동비를 용돈처럼 취급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정상 기자는 그냥 영수증 없이 써요. 이 돈이요? 네. 네네. 너무 큰 돈 아닙니까? 자,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당은 대검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해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료가 부족 또는 이제 부실하다는 것인데요. 이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검찰 출신입니다. 이 법무부는 상세 내역을 보여줬지만 대검찰청은 지방청별로 내역을 공개해서 자료가 오히려 법무부에 비해서 부실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네. 서울중앙지검에 내려간 특활비가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윤석열 총장이 쓴 특활비 사용 내역은 내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특활비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어제 조영 원내대표가 이 추미애 장관이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는데 이 별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뭐 받은 바도 없고 쓴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한 바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이 청와대를 비롯한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 이 국정조사라도 해서 뭐 이렇게 특활비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받지도 또 쓰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가 이제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법사위원들의 문서 검증에서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예년은 이제 이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문제 없음을 확인받았다라고 이제 법무부가 밝혔고요. 예. 이제 추 장관이 이 윤 총장의 특활비 배정 내역 등을 조사하라고 이제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검 감찰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치료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네, 모든 부처 특활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내놨어요. 네, 뭐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거 빼놓고 이 특활비 내역은 뭐 대개 알려져 있고 어느 부처가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뭐 비밀까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개 예산 내역이 아무래도 특수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 사업보다는 대외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홍 부총리가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좀 특수활동비의 범위 자체를 많이 줄였다.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40.5%를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나 줄였다고요? 네, 근데 국민들은 납득이 안 가죠. 그래도 아니 어디다 쓰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불가피한 이 용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힐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밝혀야 되겠죠. 무겁당에서 좀 취재를 좀 해주세요. 적극 네. 탐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6090님께서 190님이 똥커벨을 너무 무시하는데 저는 똥커벨 소장님의 뉴스 전달 능력을 칭찬하고 싶어요. 와, 제가 언제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신 적은 없었죠. 6099님께 가족 아니세요 혹시? 커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초대 공수처장 후보들 윤곽이 나왔어요. 네, 공수장 무려 11명이나 추천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이유는 이제 추천위원 각각 이제 추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4명을 추천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러다 보니까 누가 추천이 됐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측의 추천위원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공수장 후보로 이 권동주 변호사 또 전종민 변호사를 추천했고 모두 이제 비검찰 출신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경수 전 대구 고검장 또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 송기호 전 고양지청장 들 그러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건 국민의힘에서는 4명을 추천했는데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을 추천했는데 비검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솔솔 나오냐면 국민의힘 추천과 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제외하고 오히려 이 발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고요. 또 이건희 이분에게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또 한명관 변호사를 후보로 올렸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성입니다. 전현정 변호사를 후보로 냈고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이 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최훈 식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빼고 더불어민주당 빼고 추미애 장관 빼고 법원 행정처장을 빼면 네. 변협에서 추천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중에서도 상당히 양쪽의 의견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양쪽 의견을 다 듣는 인물로 이건희 현 국민권익위원회 부원장이 상당히 여론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이건희. 예? 이건희. 이건리. 건리? 건리. 네네. 예.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아, 괜찮았어요. 근데 배 소장 뚱커벨이 발음이 힘든 분들이 잘 돼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자화자찬? 제 분석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누가 참고를 해요 그거를? 네, 우리 이건미.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이 공수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 석동현 변호사인데요. 오늘 자신의 SNS에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야당이 무기력하게 못 막은 것이 화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수락을 했느냐 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이 법을 고쳐서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이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한다는 심정으로 수락했다라면서 이 마음은 착잡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 날 2명으로 이제 지금 11분인데 추천되신 분이 네. 2분으로 이제 압축을 한다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2명으로 압축을 해서 추천을 했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이 각 당에서
선정했던 추천위원이 추천하는 이 공수처장 후보의 경우에는 추천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변협 이야기가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건 참고로 해두시면 좋겠는데 13일이 중요한 이유가 13일까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13일을 넘기게 되면은 자칫 인사청문회가 12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천 공수처장 후보가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까? 거치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이 방향은 11월 달 내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16일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늦어지고 12월까지 가게 될 경우에 일정이 상당히 늦춰지고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 변협에서 추천한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건리. 이건리. 네. 이러면 좀 딸랑딸랑하고 뭘 한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안 돼요. 아니. 자, 이번 주 안으로 만약 추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달 내에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합치면은 이번 주 안에 추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계속 반대를 할 경우에는 뭐 민주당은 아예 그냥 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겠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띄우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 측은 이 본인들이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을 올릴 때 이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한다라면서 이 비토권을 넣어놓고 뭐 이제 와서 그걸 제외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둥 소리 났습니다. 7974 청취자께서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겁당은 정치 이념과 상관없이 몸무게만 나가면 입당 가능한가요? 저는 130kg입니다. 예. 네, 우리 7974님의 경우에는 정책위 의장이 되시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당 대표가 전데 그 인사권을 예? 자중하겠습니다. 지금 당 해산을 고민 중인데 청취자분들의 뭐 반응이 어떻게 나오실지 네. 그에 따라서 연말을 맞아서 지금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네, 130kg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네. 매력적입니다. 네, 자격이 배 소장 요새 너무 야위였어. 네. 예. 너무 야위였어. 130 정도 나가줘야지 무겁다고 밥사위원장 하지. 밀크 자, 캐러멜. 1kg 남았습니다. 밀크 캐러멜. 네. 뭐가 1kg 남았어요? 130kg까지 이제 1kg 남았다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먹으면 거의 딱 다 130 왔네요. 되겠다. 이제 달성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얘기해야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이 국방장관을 경질했더라고. 이제 임기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렇죠. 지금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이제 트위터로 해고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크리스토퍼 레이라고 이제 FBI 국장이 있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자의 아들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해고가 유력하다라고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2016년 대선 당시 그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이 문건의 기밀 해제를 반대했던 이 지나 헤스펠 CIA 국장도 곧 해임될 것이다. 뭐 이런 언론의 미국 언론의 예측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두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혀왔던 그 앤서니 파우치, 네. 네, 국립 알레르기 그 전염병 백악관 연구소 소장. 기자회견하면은 그 키 작은 분.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분도 해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내 마지막 권한을 행사해서 해고하고 가겠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니 아닌가. 근데 예상됐던 게 일종의 보복 인사가 있을 것이다 됐고 인사 퍼펙트 스톰을 예상했었는데 네. 1순위가 이제 마크 에스퍼죠.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종차별과 관련된 시위할 때 군대를 좀 동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연방군대 동원해라 네. 그랬을 때 반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사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이 활동 범위가 급격히 좁혀졌었습니다. 네. 사실, 아닌데 네. 2달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풀이를 해야 돼요? 내 마지막 권한을 모두 행사해가지고 내가 기분 나빴다면 뭐 그거는 뭐 용서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전까지 별명이 예스맨이었거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만 하면은 뭐 알겠다라고 해서 그냥 예스맨이었는데 그거 하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또 이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에스퍼가 아니라 예스퍼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네. 비유 좋았어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그래요? 내에서도 에스퍼가 아니고 예스퍼다. 예스퍼다. 예. 예. 하여튼 전문 용어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상황을 네 글자로 하면 뭘 것 같아요? 뒤끝 장렬. 뒤끝 장렬이야. 네, 골프장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골프가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뭐 가장 좋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파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 90% 이상이다 이렇게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이 화이자에 대해서 분노와 화염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이자뿐만 아니라 FDA 식품의약국인데 이 식품의약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이번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과 좀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분노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이 대선 있기 전에 발표를 했었어야지 지금 이렇게 뒤늦게 발표하는 거는 본인이 그럴 것 같더라니까. 이게 나를 그동안 미워했었지 화이자랑 이 FDA가 네. 식품의약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게 발표했다라고 하는 분노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빨리 이루어진 것 자체도 네. 본인 덕분이다. 이거 만약에 바이든이 했더라면 관료주의 때문에 4년 뒤에나 발표할 수 있을까? 였는데 나니까 이 정도 한 거다. 파이자가. 네. 하여튼 다 무슨 사고 방식이 이분이 네. 자기 중심적인 사고야.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사위인 유태인 지원을 많이 받아냈었던 쿠슈너거든요. 네. 그런데 쿠슈너가 가서 만류를 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멜라니아 여사와 관련해서 이제 불화설이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뭐 있습니다. 이혼 불화설이 아니고 네. 뭐 이혼 얘기 나오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자기는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이 오죽하면은 빨리 승복 좀 선언 좀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왜냐면은 그 인수위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 에밀리 머피라는 그 연방 조달청장이 있는데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아 인수위 네. 끌려면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연방 건물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이 못 들어오게 해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관리하는 것도 이 연방 조달청이 하고 있거든요. 오. 근데 거기도 지금 못 들어오게 하고 인수위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 공간 뭐 인력 제공도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 측에서 이 뚱불이 정상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수위 홈페이지만 내걸고 아무런 네. 인력 지원을 여태껏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수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도 지금 의문인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미국 대선 역사상 124년 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진 사람이 나 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고 있는 게 124년 만에 이런 거라는데. 그렇죠. 자, 이 오늘 예언.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까지 네. 승복 선언을 한다 안 한다. 예언. 안 한다. 배 소장 안 한다. 네. 저도 안 한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왜? 할 거면은 이렇게 행동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할 때도 그렇지만 이 80년대에 뉴저지주의 아틀란틱 시티 카지노를 완전히 말아먹었거든요. 누가요? 트럼프 당시에 이제 경영자가 오. 그런데도 본인은 이 부동산을 다 주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주식으로 본전을 다 뽑아낸 뒤에야 이제 이 본인이 부동산 접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오. 본인이 얻고 싶은 지금 여러 가지 불법 이런 것들에 대한 사면 확정, 약속, 확약 이걸 받아내지 않으면 일단 강행할 가능성 갈 때까지 가보자.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네. 셀프 사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셀프 맞습니다. 사면. 그래서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니까 스스로 사면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 탈세, 뭐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그리고 성폭행 의혹 등으로 이제 피소를 당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형사수출 면제 특권으로 버텼는데 지금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재판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과 이제 측근들에 대한 이제 셀프 사면을 단행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제 본인이 지금 물러나고 또 펜스 부통령이 이제 본인을 또 사면해 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펜스 부통령이 그렇게 되면 대통령 대행이 되는 겁니다. 오. 그래서 각종 비리나 이런 것의 범죄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부통령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임기 한 두세 달 남아 있으니까 2달 남았죠, 2달. 예, 그러니까 이제 펜스 부통령 측에서는 그런 보도를 전해 듣고서 이제 언론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코판기도 끼지 않는다면 본인은 내가 2024년에 나올 수도 있는데 뭐하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사면을 내가 왜 해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2024년 지금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인가 봐요. 대선에 또 출마하겠다는 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인데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죠. 고문 변호사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똘똘 뭉치는 거 아니냐. 근데 왜냐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그래요? 100여 년 전에 네.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게 이 재선 투표에서 지게 되거든요. 네. 그때도 보면 전국 득표는 더 많았는데 선거인단에서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4년 뒤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거든요. 그때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영부인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 우리 백악관에 우리가 가져왔던 가구나 장식들은 치우지 마라. 왜? 1460일 뒤에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돌아왔습니다. 야, 그냥 척척 역시 박사예요. 대단하시네. 네. 아유, 뭐 사탕 이거 안 드릴 수가 없네. 요즘요 밤을 셉니다. 이거 카푸치노 맛이래 이거. 네. 요즘 밤을 새고 뭐, 있습니다. 야위였어요 요새. 네. 네, 많이 좀 드시고. 자, 자파타님께서 배 소장님 너무 웃겨요. 처음 들을 때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 아. 코너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파타님께 네, 커피 쿠폰 드리나요? 감사 인사 한 말. 사랑합니다. 근데 거부감이 왜 있었을까요? 너무 야이어서? 아니 너무 좋으면 약간 좀 거부하게 되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에 이별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네. 똑같은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네. 인생 뭐 있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이 비용이 뜨거운 정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모든 부처의 이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 비용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둥블리 정상 기자. 네, 활동비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얼마나 특수하길래 영수증도 없는 거예요? 뭐 일반적인 활동이 아니니까 뭐 영수증이 없겠죠. 특수한 활동에만 주는. 힌트 나간 겁니까 지금? 네. 알겠어요.